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연자 마이클 장 선생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매일 아침 모의고사 관련돼서 우리가 36번에 걸쳐서 이제 10문제씩 시험 보시게 될 텐데요. 그 10문제씩 시험 보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36번에 걸쳐서 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걸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매일 이제 10문제씩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될 거고요. 저랑 해야 될 거는 10문제에 대한 해설은 아니고요. 해설보다는 이제 문제들을 각각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에 걸쳐서 이제 360문제를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이 10문제를 일단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그것도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실 때 이 10문제는 그냥 뭐 워밍업이다 또는 브레인스토밍이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문제를 가지고 몇 개 맞았다 또는 뭐 몇 개 틀렸다, 우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거 푸시면서 그냥 내가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약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 확인하는 정도, 그 정도가 딱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제가 문제를 뭐 따로 띄우진 않을 거고요. 저도 지금 노트북을 통해서 여러분이 푸시는 문제를 같이 보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뭐 5분에서 10분 정도로 끊을 거고요. 뭐 길게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 작업, 그리고 10문제 중에서 특히 이제 여러분이 방점을 찍어야 될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회차 문제를 먼저 저랑 같이 보시게 될 텐데요. 1회차도 역시 10문제고요.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1번 문제는 최근에 많이 나온 유형이고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전형적인 이제 판단평가 스타일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분류하면 약간 언어 추리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판단평가를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규정이 나올 때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항상 법규정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40문제 중에 많게는 16개, 적게도 한 12개에서 13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또 스타트 지점이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굉장한 스트레스를 좀 주곤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저랑 같이 약속을 해서 푸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 규정이 나오면 주체가 누군지를 먼저 따져봅시다. 누가? 그 다음에 객체가 어떤지 찾아봅시다. 누구에게 또는 누구를. 그 다음에 행위가 어떤 건지 한번 따져봅시다. 행위는 어떻게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규정 가를 잠깐 보시면요. 피고인 아닌 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그 진술이란 애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증명된다는 조건이 추가가 되면 그러면 법정에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주체가 피고인 아닌 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이죠. 자, 나원도 보시면 피고인 아닌 자의 법정에서 진술인데요. 문제는 뒤에 부분이 바뀌죠.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 내용을 한다. 가번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번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한다. 나번은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을 한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법정에 못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타인의 진술이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가하고 나 같은 규정을 우리가 확인할 때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피고인 아닌 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인데 누구의 내용을 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가 바뀐다. 요거를 정확하게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 같은 것도 같이 보시면 나 부분에서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기출문제 중에 예전에 보신 뭐 12조, 13조 나와서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관할권 행사 이런 식으로 돼서 12조에서 뭐 13조의 가나는 되고 다는 따로 가고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답안에 보시면 나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번은 독자적이라는 규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에서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의 내용을 할 때는 그 공범을 뭘로 간주하겠다. 자, 뭐뭐라고 본다라는 표현은 간주의 의미입니다. 간주는 아닌 걸 그런 걸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주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너를 나의 애인으로 간주하겠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아닌데 그런 걸 보겠다는 거죠. 다만 이 간주 또는 본다라는 표현은 그만큼의 법률적 효력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으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까지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서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의 진술 그 내용을 하는 경우에 그때 공범은 누구다? 피고인 아니고 공범이라 할지라도 남으로 봐라.
이렇게 규정되는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사실관계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에 있는 사례를 그대로 넣어서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1번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 족보 문제라서 여러분이 뭐 상당히 싫어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족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족보 문제 푸실 때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옆으로 가다 꺾이는 건지 이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쭉 일률적으로 내려온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으로 내려오는 거냐? 아니면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형제, 즉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로 꺾이느냐? 자, 우리 기출문제 중에 조전남 조부림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처럼 그 규정이 옆으로 갈 건지 밑으로 내려올 건지 그걸 잘 보셔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하고 나의 경우에 그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그렇게 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3번 같은 경우는 구조 분석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딱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죄송합니다. 요즘 목이 좀 아파서. 자, 구조 문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 문제 해결하시려면 일단 그 뼈다구를 그려보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1, 2, 3, 4, 5번을 가지고 나름대로 구조도를 꾸며보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확인하든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 1, 2, 3, 4, 5번이 비판, 근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비판하는 글일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지지가 되는 글일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걸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은 또 이것도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죠.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2는 D의 근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D에 대한 근거로 2를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약이 가진 일반적 특성 뒤에서 알려주고요. 이를 근거로 실제 계약은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를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D에 대한 근거로 2가 되는 것은 잘못되죠. 네, 앞뒤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 보시면 주장하고 사례와 관련해서 진술하고서 옳지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맞춰서 하나씩 집어넣어서 사례를 푸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게 과학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학에서 보시면 뒤에 보시면 이제 A, B, C 또는 기억, 니은, 디귿 해놓고 이러이러한 게 주어진다면 기억이 강화된다, 기억을 강화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 하나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6번은 전형적인 대응하기 문제고요. 비판 반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6번은 재무 건전성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답은 BIS 비율이 높게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을은 산술적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가야 된다. 대비되는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같은 문제는 이제 수치가 나와 있는데 A, B, C, D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죠. 사실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피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코스닥 상장 기업에 비해서 2배였기 때문에 A, D가 클수록 B, C가 작을수록 이렇게 수익이 높게 되겠죠. 그리고 낮게 나오는 건 반대 경향이 되기 때문에 그 수치적인 상하 관계 또는 비례 반비례 관계를 정확하게 따지는 문제입니다. 7번은 가끔씩 나오는 문제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8번은 틀리면 안 됩니다. 8번은 전형적인 일시 차이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논리게임 문제인데요. 9번은 좀 쉬워요. 왜냐면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동점을 받은 사람 없다, 무승부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스타일이죠. 2등을 한 사람의 진술 모두 참이고 3등을 한 사람의 진술 중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다. 그러면 둘 다 거짓일 수도 있고요. 하나만 거짓일 수도 있지만 둘 다 참이 된 케이스는 없다. 이렇게 당연히 해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 4, 5번 해가지고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최근 논리게임 추세가 밑에는 선택지나 기억, 니은, 디귿에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 조건을 주면서 집어넣어서 확인해보세요 라는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그거 잘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10번 문제 같은 거 보시면요. 10번 문제는 그 수리추리 문제긴 한데 요거는 그냥 해설지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요거나 아니면 좀 전에 보셨던 7번이나 거의 같은 맥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저랑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신 거는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출현 논쟁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 규범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요건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것들 살펴보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2회차 문제 볼 때 또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같이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찍으니까 굉장히 뻘쭘하기도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성적만 잘 나오면 좋겠어요. 성적 잘 나와서 뭐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2회차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